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허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 제 파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외고 합격을 하면 일단 안정된 게 사실 반대 성향의 아이들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일반고로 가면 맨날 그 얘기예요. 저기 영재교 준비하던 애들이 여기 와 있다고. 그 중간에 포기하고 수학과학 어마무시하게 했던데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외고 국제고 준비하던 애들이 와 있어가지고 영어 여기서 내신 따기 힘들다고 서로 반대로. 반대 성향 애들이 있는 학교를 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조금 안심.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을 때도 제 파일이 거의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제 파일. 네. 수업을 들을 때도 아이들이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르거나 다 같이 알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좀 친해지면 그냥 아이들한테 약간 이제 애정 어린 그런 뭐 욕까지는 아니고 험한 말, 야 이놈아 뭐 이러면서 이것들이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접니다. 네, 약간 여성스럽게 나왔죠? 근데 저희 일단 제 소개를 이걸 띄워놓고 해야지 되는데 늦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외고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서 사실은 이 수업 자체를 제가 기획을 했어요. 지금 하이CNC에서 기획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자사고나 뭐 하나고나 뭐 상상고나 이런 자사고 애들도 이제 수업을 했었고 명동외고도 당연히 수업을 했었고 여기저기 이제 과고들도 제가 많이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목고 전문가라고 나름 원장님이 비싼 돈 들여서 스카웃을 해왔는데 자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명동외고 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동외고 제가 고집 부려가지고 명동외고 수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조금 단점이 있는 게 재수종합반에서 조금 오래 있었거든요. 좀 젊을 때 오래 있었는데 남들은 이제 나이 먹어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좀 젊을 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꼭 1년에 한 번씩 여학생 울렸어요.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저도 알고요. 제가 막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니네 함수는 언제 배웠지? 함수 이거 마법의 상자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이러면 애들이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야 이거 계산을 할 수 있어야지 인간적으로 저 인수분해는 할 수 있지 않아? 근데 어떤 애가 막 울면서 뛰쳐나가요. 진짜로. 그래서 막 다른 애들한테 선생님이 혹시 쟤한테 욕했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러면 애들이 막 장난친다고 선생님 아까 욕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날 수업을 좀 망치고 그 아이가 나중에 교무실에 찾아오죠.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냥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 매년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한 6년 차쯤 됐을 때는 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엔 너무 당황했어요. 이렇게 애가 와가지고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옆에 애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걔를 데리고 교실로 들어가요. 그다음 남자애들한테 너 알았어? 아까 내가 설명한 거? 너 원래 알고 있었던 거야? 너 진짜 닮음 알아? 내가 그 닮음 증명해봐? 막 그러면 애들이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데? 근데 너 왜 고개 안 흔들고 고개 끄덕였어? 이제 알겠다고요. 이게 정상이야. 라고 그 여자애를 앉히고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선입견이 생기면 자기가 못한다는 선입견이 생기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명동외고 애들은 진짜 수학을 못할까? 그렇지는 않다. 생각보다 굉장히 똘똘하다. 근데 못한다고 얘기를 듣는 이유가 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나 평가체계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성실성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실전력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와 기가 막히게 뭐 발음도 엄청 좋고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10년 동안 살다 온 애처럼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친구와 영어는 1도 못하는데 시험만 잘 보는 친구도 있거든요. 부모님 세대는 좀 그걸 공감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는. 근데 수학이 그게 가장 심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정말로 제가 봐도 이 친구는 수학을 진짜 잘해요. 너무 무지막지하게 잘해요. 특히 제가 이제 한성과고 아이들이나, 이건 또 아픈 얘기인데, 작년에도 재중반 잠깐 출강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가르치는 한성과고 애를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 왜 여기 있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걔네가 수능도 수학을 잘 못 봐요. 외고 애들이 수능 영어를 잘 못 보듯이, 과거 애들이 수능 수학을 잘 못 봐요. 웃을 얘기는 아닌데, 이 친구들이 수학을 진짜 잘해요. 저도 야 너한테 하나 배우고 간다 라고 할 정도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면 애들이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 어떤 통찰, 인사이트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근데 수능은 못 봐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문제랑 싸워서. 그러니까 이거 문제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실수 조건으로는 이게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문제랑 싸울 것 같아. 그런 아이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선생님한테 욕먹으면서 조금 고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인정을 못 해요. 수학 문제는 철저한 연역적 사고를 통해서 A면 B고, B면 C고, C면 D니까 A가 D가 돼. 라는 논리적 사고가 반드시 받침이 돼서 그게 서술이 돼야지 완벽한 풀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능 유형 중에 추론 영역과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를 적응을 못해요. 추론 영역은 이제 미국 교과서 보면 되게,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94년도, 그러니까 93년이죠. 94학년도부터 도입되면서 제일 특이했던 게 미국식 이제 수학 외적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이제 실생활 문제인데 식을 주고 거기다 이제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옛날에는 이제 공식 주고 풀면 누가 못 푸냐라고 했었는데 그 문제가 실제로 나왔을 때 90년대 후반 학번들은 되게 고생했어요. 지금은 그런 문제를 틀리는 학생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추론 영역. 실제로 미국 교과서나 뭐 서구권 교과서를 보면 자, 1대입하면 되지, 2대입해도 돼, 3대입해도 돼, 4대입해도 되니까 100대입해도 될 거야. 라고 하면 걔네는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증명해봤어? 왜? 10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데? 1000대입해도 된다는 거 어떻게 보자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내신 시험은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도 다음 중 알맞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다음을 안 봐요. 그 보기 선지를 안 봐요. 그냥 문제를 보고서 그걸 다 풀어서 그 빈칸에 있는 숫자를 추론해 내지 된다고 착각하는데 추론은 발견적 추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선지에서 대입을 하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고 이거는 깨끗하지 않은 방법,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과거 애들의 수학을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외고 아이들도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혼났거든요. 일일이씩 꼬박꼬박 써서 풀어야지 어디 대입질이야. 야 그렇게 풀면 나도 풀겠다. 숫자 대입해서 푸는 게 어딨어. 근데 수능에선 그거를 반드시 평가 영역, 계산 영역, 이해 영역, 추론 영역, 문제 해결력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추론 영역 문제가 5문제 이상 나오게 되어 있다. 원래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서 풀거나 어떤 값을 대입해서 찾는 거는 나쁜 짓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어 열심히 했잖아요. 국어도 어느 정도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늦은 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른 일반고에 진학하거나 자사고에 진학하거나 뭐 다른 특목고에 진학한 아이들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선행이 안 돼 있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의 장점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국어 영어가 걔네보다는 좀 나아. 그리고 문장 이해력이라는 게 확통이 문과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과 애들이 통계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식이 몇 개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 해가지고 답 나오면 땡큐. 그래서 이과 애들이 확통을 안 해도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여겨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수학도 고도로 기호화된 언어라고 해서 그 언어를 해석해내는 것을 우리는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습니다. 수능 얘기하지 말고 내신 얘기 좀 해봐라. 우리 학교 내신은 어떻게 나오는데 부교재가 마더텅이에요. 올해, 작년. 그러니까 2년 동안 마더텅을 썼고요. 사실 안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1등급 만들기라고, 1등급 수학 말고 1등급 수학은 약간 어려운 교재에 속하고요. 블랙라벨이랑 거의 비슷한 급에. 1등급 만들기라고 조금 미래엔에서 나온 쉬운 교재가 있어요.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그걸로 했었는데 애들이 이제 최저 컷을 못 맞추는 거죠, 수능. 그래서 마더텅은 어떤 교재냐면요. 고1 때 마더텅을 보고요. 고2 때부터는 자이스토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고2 자이스토리가 있고 고3 자이스토리가 있는데 고3 자이스토리를 봐요. 수능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거든요. 이 마더텅은 고1 모의고사. 고1 자이스토리는 모의고사 기출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모의고사 기출이다. 그러니까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이다. 그러다 보니까 교재 자체를 이걸로 가져오면서 애들을 수능 연습을 시키는 거죠. 학교에서도.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명도외고에서도. 그러다 보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두껍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교재를 쓰는 데가 목동지역에서 목동고. 강서구는 조금 결이 다른 거고요. 거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강서구는 한국대학 옛날 본고사 문제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거지. 거기가 문제 스타일은 더 어렵죠, 사실은. 옛날 유형이니까. 근데 목동고는 예전에는 일품이라는 교재를 부교재로 썼었는데 지금은 일품이라는 교재 말고 프린트로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줘요. 그래서 거기서 변형해서 문제를 냅니다. 비슷한 학교.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 때도 저희가 이제 목동고 문제랑 명도외고 문제랑 좀 섞어서 만드는 경향도 있어요.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푸는 출제되는 학교들이 그 변형 문제 출제되는 학교들이 세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자사고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마더텅 어렵습니다. 근데 마더텅 교재를 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엄청 두껍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생들도 몇 명 와 있는데 센 수학이나 이런 거 보면 기본 개념 문제 있어요. 에이스텝. 그 다음에 유형 정복 문제라고 유형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보통 2점짜리부터 4점짜리까지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저기 이제 별표들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별표가 하나,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고 난도 문제라고 따로 또 빼놨어요. 흔히 얘기하는 1학년 모의고사 중 또는 2학년 모의고사 중에서 수상하는요. 시험 범위가 고2 3월 모의고사가 수상한 전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2 모의고사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최고 난도 문제에 좀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를 겨울방학 때 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유형 정복 문제만 문제로 얘기를 한다면 개념 단단하게 다지면서 유형 정복 문제만 딱 보고 나머지 최고 난도 문제는요. 만일에 내년에 부교재가 학교에서 바뀐다면 그 부교재의 최고 난도 문제를 더 풀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최고 난도 문제 풀면서 다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변형 문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겨울방학 때는 여기 유형 정복 문제까지는 정복하고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기출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문제들이 조금 변화했는데요. 이거는 스타일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시간 압박이에요. 원래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이 예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도 맞출 수 있어요. 기억은.
기억은 그냥 1 대입하거나 2 대입하거나 대입하면 그냥 예를 들어. 근데 니은은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니은에서 그거에 대한 힌트를 줘요. 틀렸든 맞았든. 디귿은 보통 그렇게 해서 일반화해낸 어떤 과정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디귿이죠. 근데 이런 식의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를 4개 주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쉬워요. OX로 말하기도 너무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일일이 계산을 하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실제로 시험 문제는 18문항에 주관식이 한 문항이거든요. 근데 그 학교 알림이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평균 점수가 외국 못한다며. 시험 문제 어렵던데? 평균이 어떻게 82점이지? 40점이 수행평가인데 20문제 시험을 봐요. 그 중에 9문제 틀리는 것까지 19점이에요. 20점 중에.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빵점 맞으면 20점을 다 깎아요. 그러니까 19문제구나.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19문제까지는 1점 깎고요. 아예 빵점 맞으면 걔는 빵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는 맞추겠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수행평가를 보고요. 독서 감상문을 써서 내게 하는데 그것도 20점 만점인데 만점 기준이 800자 이상 1000자 이하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 수만 채우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설명 들으셨던 표준 거 있잖아요. 이 Z값이라고 해서 연대에서 반영을 할 때 Z값으로 전환을 해서 확정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때 Z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본인의 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인데 아이들이 다 같이 점수가 올라가면 이 점수 간 간격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4점, 5점 이렇게 차이 나던 애들이. 그래서 표준 편차로 나누는데 표준 편차가 보통은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20점 내에요. 근데 명덕외고 수학 점수를 보시면 10점이 안 돼요.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Z값에서 상당히 상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Z값을 반영한다고 발표는 안 나왔는데 혹시 어머니나 아버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인데 2007년인가 그러니까 학종이 생기기 전인데요. 대원외고에서 5등급짜리는 붙었는데 고대에 4등급짜리가 떨어졌다고 권영길 의원이 국회에서 이거 입시비리다, 입시사고다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재판까지 갔는데 무혐의가 났죠. 근데 재판에서 니네 도대체 점수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왔어? 라고 했는데 그게 Z값이었어요. 흔히 알려지기로는 전공호에다 점수를 많이 가중치를 줘서 외고 애들을 많이 뽑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사고 애들이나 과고 애들을 못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과목을 보는 게 아니고 1등급도 다 같은 1등급이 아니고 특히 4등급이나 5등급은 밴딩이 굉장히 길어요. 23%에서 40%가 4등급이고 40%부터 60%까지가 5등급이에요. 전국의 학생들의 5분의 1이 5등급이에요. 40에서 50%. 그러면 같은 5등급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상대화한 게 Z값이고 그거를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변별은 해줘야죠. 점수가 똑같으면 1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다시 상식인데요. 내신에서 1등급 등급을 계산하는 법과 수능에서 1등급을 계산하는 법이 다릅니다. 내신은 어쩔 수 없어요. 100명이 있는데 5명이 동점으로 100점이 나오잖아요. 그 학교는 1등급이 없어요. 4%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만일에 그게 수능식으로 수능은 5명이 다 100점이면 5명 다 1등급을 줍니다. 동점자까지 4%가 넘어가더라도. 근데 내신을 그렇게 줘버리면 모든 학교가 우리 학교 애들은 다 훌륭하니까 다 100점 줄래요. 그래서 다 1등급 만들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동점자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보면 5.1점 좀 치사하죠? 5.3점 굉장히 치사하잖아요. 다 점 몇 점이 있어요. 동점자 수를 안 만들려는 것이고요. 객관식을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이 부족하게끔 만드는 것도 요령입니다.
객관식을 많이 내는 학교의 특징이 아이들은 시간 압박을 느끼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뒷문제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 풀 때 숫자 대입해서 그냥 풀면 돼요. 양변에다 XY에다 11 넣어가지고 같은 값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서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나중에 확인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있다.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면 말이 되게 어려운데 통합형 문제라고 흔히 얘기해요. 그 단원을 넘나드는 이해 영역이 그 단원 문제고 문제 해결력은 단원 통합형이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표현법이 바뀐 거다.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머니 계신 자리에서 풀어보라고 하면 싫어하겠죠? 근데 이게 별건 아니에요. 얘랑 얘랑 갖다가 놓으면 그냥 이게 H2알파가 H2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대값을 X는 알파에서 가질 때 F알파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고 이것 뭐 별건 없거든요. 그냥 1차 함수다, 2차 함수다 뭐 이런 거.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애들이 대부분 되게 어려워하는 게 이걸 안 읽어요. 보통 네모칸이 나오면 네모칸 먼저 읽거든요. 그래서 조건 중에 단, A, B는 자연수, 단, 뭐 이렇게 나오거나 가조건, 나조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애들이 조건을 빼놓지 않고 가는데 문제 맨 앞머리에 이렇게 나오는 조건들은 굉장히 잘 놓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 방법을 저는 연습시킵니다. 그거는 지금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식이 길면 문제가 길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냥 얘랑 갖다 놓으면 마이너스 3이랑 2분의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모양이 내려가다 올라가다 다시 올라간다고 해서 요 밑에 두 놈을 뭐 구하는 건데 별건 없어요. 근데 그냥 얘랑 같다고 놓는 순간 문제가 풀려버리는데 아이들이 이거 그래프를 연결해서 그릴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일단 식이 길면 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바꿔서 내는 문제를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고 이걸 수능 스타일이라고 한다. 명덕외고는 그런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왜? 교과서가 아니고 부교재에서 시험 문제를 내니까. 그 부교재는 수능 기출, 모의고사 기출 문제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우리 아이들은 겨울방학 때 연습을 할 거다. 그리고 그게 어렵냐? 어렵지 않다. 그리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안 갖고 있는 친구들도 그냥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고 주변이 그렇게 만든 거다. 괜히 넌 수학을 못해. 너는 수학을 못해서 외고 간 거야. 수학 못하니까 외고 가서 당연히 알아. 수학 못해. 이거를 계속 세뇌하면 애는 진짜 수학을 못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저. 잘 가르칠게요. 저의 수업 시간표는 이거고요. 아까 전부터 좀 제가 들으면서도 수학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어서 정정래 소장님과는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과 애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왜 문과로 자꾸 넘어오고 그래? 뭐 이런 거는 참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고3 아이들 가르치면서 제일 좀 미안하고 안타까웠던 게 사실은 확통 선택한 애들이 아니고 기하 선택한 아이들한테 좀 많이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개발하고 아이들한테 계속 제공을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기하는 문제 수 자체도 별로 없고 저도 많이 쓸 일이 없으니까 자꾸 안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해준 게 별로 없어요. 문제 복사해주고 그냥 이제 원 풀어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질문만 좀 받아주고 다른 애들 미적분이나 확통 수업할 때 그 앞이나 뒤에 오게 해가지고 그리고 수원투 수업할 때 그 앞이나 뒤에 오게 하고 그래서 그 친구는 수원투 수업만 듣고 확통이나 미적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학원비는 다 냈죠. 좀 미안했어요. 걔가 수능 끝나고 제일 먼저 문자를 보냈는데 선생님, 걔는 되게 안타까운 게 더 안타까웠던 게 내신이 너무 안 좋아. 전국 단위 자사고였거든요. 어느 학교인지 밝히기 좀 힘듭니다. 근데 논술을 못 봐요. 왜냐하면 수리 논술은 또 이제 그 미적이나 확통이 필수가 아닌 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하만 선택해서는 그걸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시밖에 없었는데 시험 딱 보자마자 걔가 제일 먼저 문자가 와서 선생님 기하 다 맞았어요. 수원2는 그래도 한 2개 틀렸어요. 1등급이네 축하한다 라고 바로 답변을 했거든요. 걔가 만약에 미적분을 선택을 했으면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그 학교에서 얘가 내신 미적분이 9등급이었거든요. 근데 기하는 다 맞았어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88점이 수능에서 보통 확통 1등급이에요. 미적에 비하면 좀 부럽죠. 미적은 84점. 한 문제 더 틀려도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점 받았을 때 3, 4점 높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내가 미적분 선택하면 한 문제 틀릴 것 같은데 30번 킬러 문항 틀릴 것 같은데 내가 확통을 다 맞으면 되지 뭘.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데 괜히 근데 고3 때 살짝 기분은 나빠요. 고2 때까지는 선택형 교과가 그 시험이 아니에요. 고3 이렇게 올라가면서 확통 한 단원, 미적 한 단원, 기하 한 단원을 같이 선택해서 보는데 그 미적분 버프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거 설명 되게 짧게 할게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Z값에다가 곱하기 그 공통과목의 표준편차 더하기 공통과목의 평균 점수를 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적분 선택한 애들은 미적분 선택한 애들의 수원2 평균 점수를 더해서 계산을 하고 확통 선택한 애들은 확통 선택한 아이들의 수원2 평균 점수를 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이 수원2 평균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상대 점수가 효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똑같은 점수를 맞아도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한 단원밖에 안 돼 있어서 선택 과목 점수 차는 거의 없는데 근데 미적분을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70점을 맞아도 미적분을 선택하면 2등급이 나오고 확통 선택하면 3등급이 나오고 그때 기분이 살짝 나빠요. 근데 분량을 보면 확통의 2배예요. 왜 그러냐면 미적분은 수 1, 2를 통합해서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2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통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단 경영학과나 이런 데 생각 있으면 경제수학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웬간하면 미적분 학교에서 열어준다면 미적분 선택하는 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25명 넘지 않으면 1등급 없는 과목이 된다. 그러면 1등급이 없는 과목이 되면 대학교에서도 안다. 그래서 그거는 5등급 나와도 노력했네. 오려고 노력했네. 그래서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심화 과목을 선택하는데 두려움은 느끼지 말자. 그리고 어차피 일반고에서 미적분 선택하는 거 아니니까 나랑 똑같은 놈들이다. 쟤네도 미적분 선행 안 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심화 과목 선택할 때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회는 다 끝났고요. 요거 뒤에도 살짝 준비한 게 있긴 한데 일단은 마무리하고 저희 불 켜주시고 간단하게 제가 이 수업의 기획자라고 했잖아요. 다른 과목 질문 있으셔도 받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실장님이 상담 선생님이 다 전화 드릴 거예요. 내일 모레 해서 전화 다 한 통